안녕하세요. 9월 8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시장이 다시 2000포인트를 탈환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던 한 주였죠. 기대감이 조금 많으셨을 것 같은 한 주였을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 시장 이야기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정말 거짓말처럼 상승을 했어요. 네. 이거 최 이사님 덕분이라는 또 최 이사님의 말씀을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제 덕이죠, 뭐. 제가 오르라고 했잖아요. 9월의 남자가 있으니까 올라가야지! 네. 근데 이제 뭐 거짓말 같은 상승은 아니었고요. 네. 약간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시장 이야기는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뭐 일본과의 어떤 관계 또는 연준에서의 금리, 경기, 부양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악재 상황들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국면에 좀 가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상승의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저점을 유지하게 되면서 단기적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그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주변 정세, 시황적인 부분과 기술적 분석에서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맞아떨어진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됐고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또 올라가라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올랐다고 또 보셔도 됩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도 해요. 최 이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읽어버려서 좀 아셔야 됩니다. 증권사 쪽에서는 이번 2000포인트 돌파가 그렇게 반갑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계속 더 빠진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주가가 2000포인트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잠깐 올라가는 것이지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7개 증권사 중에서 6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이 2000포인트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투자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고 오히려 매도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좀 질려버린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시장이 건강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기 저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이렇게 단기 반등,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저항대가 이제 2025, 30점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 특히 다음 주는 명절 연휴도 있고 또 옵션 만기일도 앞으로 당겨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살짝 들어오거나 횡보하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의 저점 지지가 확실하게 유지가 된다. 더욱더 단단해진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60일 이평선까지 단기 골든크로스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그 다음 저항대인 2100포인트 또 그 다음 저항대인 2200포인트 또 새롭게 완전히 추세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 포인트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잡아내고 이렇게 좀 지저분한 과정에서 인내심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상승해줄 만한 종목 찾는 것이 좀 급선무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최 이사님이 준비해주신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배당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시총 상위권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이 첫 번째 종목이네요. 네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 시총 상위권에 있기도 하지만 이제 고배당주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제 분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왜 고배당인데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을 검색해 보게 되면, 그 검색어 상위에 그 고배당주 해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배당을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배당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진짜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배당을 그렇게 잘 줬었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배당을 지금 주지 않는데? 라는 의견이 좀 나올 텐데, 이게 최근에 그 배당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1870원을 줬다고 나옵니다. 1870원이면 현재 주가가 15,000원이니까 10%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런 고배당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게 2012년의 일입니다. 2012년이요. 한참 전이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1870원을 줬다는 이야기고요. 그 배당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고배당주로 검색해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걸으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즉 고배당주로 포함되는 종목이 아니라 배당을 예전에 많이 줬었던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2012년 이후에 적자가 계속 지속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살짝 되었지만 여전히 배당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연도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경기적인 부분들이 호황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배당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배당을 준다 그러면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배당주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종목을 배당주, 특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끄집어낸 거고요. 대신에 이 기업은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추세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 구간 추세를 일단 하향은 멈췄죠. 하락 추세 멈췄다. 지금 이렇게 되면 바닥을 잡는 것이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바닥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보유하신 분들 그냥 보유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17,000원이나 17,500원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 때나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겠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저항 돌파할 때 매수하자,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항을 돌파하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UIL이라는 종목이네요. 어떤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UIL이고요. 이게 고배당 종목 맞습니다. 이것은요.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 배당률이 9%였습니다. 배당률이 무려 배당금이 400원이 나왔었던 그런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연간으로 볼게요. 주당 배당금이 작년 이제 2018년 12월에 400원이 나왔었고 2017년도에는 500원이었죠. 그 다음에 350원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제 그러니까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배당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2018년도 즉 작년에 배당금이 살짝 줄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기순이익이 이 주당 순이익이 살짝 줄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약간 이제 그 이익적인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좀 줄어들면서 배당금이 좀 줄어들었는데 올해에는 지금 반년치 정도까지 됐지만 실적 같은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기업은 작년보다도 배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017년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작년 정도 수준 아니면 작년보다는 배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최소 400원을 준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주가가 4,500원, 4,900원이죠. 5,000원에 치고요. 5,000원짜리 기업이 400원의 배당을 준다. 그러면 이거 9% 정도 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정도의 배당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매수했을 때 9% 먹고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저점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튼튼하다고 생각된다라면 그냥 걱정하실 것 없이 현 구간 공략하셔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자리는요,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이격이 벌어진 게 많이 좁혀졌죠. 좁혀졌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수렴으로 돌파해서 추세가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이평선 역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의 간격은 좁혀졌지만 이런 그 추세 전환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현 구간대에서 4,200원, 4,300원 지지대가 잘 형성됐기 때문에 더 밀리지 않는다라면 또 9%대의
배당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라면 요 정도 변동폭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현 시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겠고요. 지금은 매수하시려면 조금만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추세가 돌아설 때, 즉 5,100원, 5,200원쯤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 투자하시기에 나쁘지 않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살짝 걱정하실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2만 주밖에 안 나와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기가 지나가면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겠다 생각되네요. 이 종목은 투자하셔도 괜찮고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UIL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중 아주 작게 접근해 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최근 수소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수소차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어떤가요? 네, 상하 프론테크는 이제 멤브레인 필터라고 해야 되나요? 분리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제 온도가 낮은 그런 액체 가스 이런 수소라든지 LPG라는 이런 것들을 통 안에 넣을 때 들어가는 품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나 또는 이런 쪽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 때 또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해서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워낙 ROE가 지금 14%거든요. 상당히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채 비율 100%도 안 됐는데다가 유볼은 거의 2000%에 가깝습니다. 퍼는 14배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 추세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소 자동차 관련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OLED 쪽에서 해외 시장으로도 어떤 구축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성장성이 좋은 그런 종목으로 계속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지금 채널선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추세 하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지선 때 다시 이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그 추세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이제 월봉상에도 보셨지만 추세는 좋습니다만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을 횡보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살짝 내려간 이후에 올라갈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세가 저점 하단부에 있지만 지금 작년 말과 같은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으려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재료가 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겠는데 변수가 또 나타난다면 출렁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비중을 아주 작게 일단은 보초병 정도 세워놓는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큰 축의 어떤 비중을 확대하신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어울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책적인 수혜주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홀딩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거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소량만 접근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비중 작게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수소차 관련주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어떤가요? 네, 일진다이아도 상당히 좋네요. 지금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계속 풀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진다이아는요, 자회사가 일진복합소재인데 이 일진복합소재라는 기업이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어떤 효과를 통해서 수혜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현재 이제 수소차가 한참 분위기를 잡을 때 많이 상승했었고 그 흐름이 횡보 이후에 상승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추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정책적인 이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고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이러한 수소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방침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조금 더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더 거론할 필요가 없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보유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구간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점 지지라인대가 7,000원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1,000원대부터 시작한 건데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죠. 물론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여건은 더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에서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중 실어가시면 안 되겠다 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약하게 대응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일진 다이아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역시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비중 적게 접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어요. 다음으로는요, 거래량 특징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보혜양조네요. 어떤가요? 네, 보혜양조는 이제 술, 주정 관련한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증시가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돈 번 걸로 이제 술 먹자, 이렇게 해서 술 관련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정치 관련주입니다. 유시민 관련주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어떤 청문회가 사실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약간 실망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차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유시민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면 아직 대선은 멀었지만 그런 쪽에서 이미 종목들에게 움직임이 좀 집중되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슈성을 가지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흐름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라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테마는 그런 식의 테마가 형성된 거고요. 저점권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1100원대 저점 지지가 만들어졌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고리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를 조금만 잘 받아들인다라면 주가가 단기 반등을 통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구간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큰 추세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지금은 단기적 관점 일단은 생각하시고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상승이 진행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지는 그 시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 상승 정도만 테마주 엮여서 생각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보혜양조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단기적 관점으로 지금 조금 비중 적게 접근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또 단기적으로 오른다, 5%, 10% 오른다 해가지고 또 너무 좋아서 막 비중 많이 실으시면 안 되겠고요. 단기적 상승만 노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단기적인 부분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조금 관심 가져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소량만 가지고 일단은 시험 삼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의 수익이 조금 예상되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렇죠. 접근을 해보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거래량 특징주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화천기계입니다. 어떤가요? 이 화천기계도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정치 테마주들은 당사자와의 어떤 조그만 연관관계만 있어도 그냥 막 엮여버리거든요. 이 화천기계의 임원인가요? 대표이사인가요? 이분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법대 동기랍니다. 동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청문회도 끝나고 이제 이슈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상승이 더 지속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딱지 들어왔잖아요. 지금 경고 표시 빨간 딱지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더 나오게 되면 이제 위험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동문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데 요렇게 계속 엮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 의견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신규 매수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신규 매수는 하지 않고 대응을 매도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화천기계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매도 전략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6종목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최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고요. 네. 이번 주 주말은 또 태풍이 와서 좀 시끌시끌했어요. 네, 그렇죠. 네, 모두 무탈하게 주말 잘 지나셨겠죠? 네. 네,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네. 저희 또 무탈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 저희는 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특집이 또 준비되어 네, 있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22일 날
22일 날 여러분들 찾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주 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테마주 진단은 아쉬워도 기다리세요. 네. 한 주 쉬고요. 네, 다음 네, 주에는 네. 저희가 특집 구성으로 찾아뵙고 네. 테마주 진단은 9월 22일 날 다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성한 한 가지 보내시고요. 네, 저희 다음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